물건을 사고 팔고 회사를 설립, 운영하며 돈을 빌리고 투자하는 모든 경제 활동 뒤에는 일정한 룰이 존재합니다. 그 룰이 없다면 누구든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고 결국 신뢰는 무너지고 거래는 멈추게 됩니다. 바로 그 경제 활동의 질서와 신뢰를 지켜주는 법이 상법입니다. 상법은 단순한 기업 법률이 아니라 시장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보이지 않는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법은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편은 상업활동의 다양한 영역을 규율합니다. 제1편 총칙은 상법 전체의 기본 원칙을 다루며 상인과 상행위의 개념, 상호, 등기 등 기초적인 상사법 규정을 포함합니다. 이는 상법의 기초체계를 형성하는 부분으로 상법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제2편 상행위는 상인이 수행하는 다양한 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 규정을 담고 있으며 상사매매, 중개, 운송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상거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율합니다. 상인의 경제활동과 직접 연결된 실천적인 내용이 중심입니다. 제3편 회사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법인 기업을 다루며 회사의 설립, 운영, 조직, 대표, 주주나 사원의 권리와 의무, 해산과 합병 등 회사 운영 전반에 관한 법률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제4편 보험은 손해보험, 인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등 다양한 보험 제도를 포함하며 보험계약의 체결과 이행,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 보험금 지급 및 면책 조건 등 보험의 기본 원리와 실무를 규정합니다. 제5편 해상은 선박, 선장, 해상운송 및 해상위험, 공동훼손, 충돌, 구조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운기업과 해상운송과 관련된 법률 관계, 선박의 법적 지위, 해상운송 계약 및 사고 처리 절차 등을 다룹니다. 제6편 항공운송은 항공운송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 항공화물, 여객, 수화물의 운송과 운송인의 책임 및 손해배상 한도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규정들입니다. 이렇게 상법은 기업활동 전반을 포괄하며 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규정을 통해 상업적 신뢰와 효율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건은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 방식과 전자적 소통수단의 법적 효력에 대한 의미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결정입니다. 특히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가 상법상 전자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입니다. 2022년 1월 21일 신청인은 회사, 사건 본인에 대해 청산인 선임이 건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청구서는 2회에 걸쳐 폐문부재로 인해 배달되지 못하고 우체국 보관 후 폐기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은 2022년 2월 8일 동일한 내용의 소집 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소외인인 회사의 대표자에게 발송하였고 소외인은 이 메시지를 실제로 수신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원심은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원심법원이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결정에 대해 사건 본인이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법률 쟁점은 바로 전자문서로서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가 상법상 전자문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상법 제366조 제1항은 소수주주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사회, 통상대표이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자문서란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해 작성, 변환, 송신, 수신,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의미하며 그 정보가 보존 가능하고 열람 가능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카카오톡 메시지도 전자문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전자정보가 전송, 수신되고 내용이 보존되며 수신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서 실제로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대표이사가 수신하고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상법상 적법한 임시주총 소집 청구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원심 결정은 정당하며 이에 대해 제기된 사건 본인의 특별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된 것입니다. 이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주주권 행사 방식에 대해 법원이 현실적 유연성을 인정한 사례로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감사합니다.